안녕하세요. 윌리엄 레이입니다. 수도권 예비군들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문재인. 이제는 이제 중국 정부가 한국인들을 미필적 고의로라도 멸종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중국 동부 해안을 따라 쓰레기 소각장이 수를 이제 지금의 2배로 증가시킬 계획도 그렇고, 이제 기존의 상당수의 석탄 바이오매스 발전 시설이 이제 중국 동부 해안가에 있는데, 원전 259기에 맞먹는 석탄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 중에 있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자기 나라 인민의 생명도 완전 도외시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러니 다른 나라 국민 생명이야 아무것도 아니겠죠. 자, 보십시오. 지금 석탄 발전소가 이렇게 밀집돼 있어요. 엄청난 수죠. 그런데 지금 더 짓고 있습니다. 지린이나 그런 데서는 한국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여기 이제 산동부터 해가지고 여기 장수 이런 데는 영향이 안 갈 수가 없죠. 기가 막힙니다. 한국하고 용량을 갖다 비교를 해보십시오. 메가와트 단위인데, 사실 석탄을 이렇게 뗀다, 이거는 사실 전 세계적인 민폐입니다. 한마디로 인류에 대적하는 행동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한반도의 서부 지역, 즉 수도권, 이제 사실 수도권도 그렇고 지금 북한의 수도가 있는 평양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다 모두 수도권, 충남, 전남북 지역은 여기 포함해서 모든 한반도의 서부 지역은 이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이러다가 이제 동부 지역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높았던 지역과 일치하며, 그 피해 정도도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 더욱더 큰 피해가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사실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거기 계속 사시는 분들은 그걸 갖다 잘 의식을 못하는 것 같은데, 1990년대 중반에 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전라남도 나주로 놀러 갔어요. 공기가 왜 이렇게 탁하냐, 왜 이렇게 나쁘냐, 무슨 화공약품 냄새가 난다. 이미 그때 그랬어요. 호남에 한국에서 호남에 공장을 갖다 그때 당시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나주에 있었습니까? 근데 불어오는 바람이 전혀 맑지가 않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어용 언론, 환경단체는 중국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려고 안달 중입니다. 곳곳에서 보이죠? 중국의 책임을 갖다 조금이라도 또 덜고 한국에다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인간들은 매국노라는 말이 아까워요. 왜냐? 매국노는 자기와 자기 가족은 아껴요. 이자들은 자기 가족이 이런 공기 마셔도 아무 상관없는 모양입니다. 하긴 문재인은 딸 가족은 태국에 있으니까 걱정이 좀 덜 하겠네요. 자, 용각선을 먹는 건 안 먹는 것보다 낫지만 초미세 동먼지죠. 순식간에 폐의 깊은 곳으로까지 들어가서 독성 화합물과 중금속이 혈류로 들어가는 터라서 용각산 등의 거담제 효능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는 창문을 닫더라도 실내로 파고 들어와 미세먼지라는 표현보다는 독가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다음 얘기, 이제 방통위에게 유튜브를 막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거 보니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후달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다룰 것이므로 더 이상 다루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각 미디어의 특성들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이런 식의 정책으로 자신들의 비판을 억압하려는데, 문재인이 이 정책을 시행하면 문재인 정권은 1년 내에 필히 무너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살하겠다는데 굳이 제가 여기서 그 자살 피하라고 훈수 둬줄 이유가 없어요. 그 뜻대로 안 돼요. 절대로. 자기들 목숨을 걸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제목에 올린 내용을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다루는 분이 왜 안 계신지 이해가 안 되네요. 밀떡들 채널 있잖아요. 그럼 왜 안 다룹니까? 글쎄요, 제가 미처 못 본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밀떡 그 채널을 갖다 여러 군데 보는 게 아니라서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공유하고 말면 돼요. 저로선 편하죠. 유튜브 수익은 덜 나와도 그게 더 편해요. 20기계화 보병사단이 이제 올해 말에 해체되어 동부전선의 11기계화 보병사단과 통합됩니다. 기계화 보병사단은 이하 기보사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이 부대는 지금 현재 경기도 양평에 주둔하는 부대인데, 해체되면 동부전선의 11기보사와 통합되는데 수도권 방위는 이제 더욱 취약하게 돼요. 이제 11기보사는 주둔지가 강원도 홍천입니다. 즉 주둔지가 양평에서 홍천으로 이동되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양평은 서울에서 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 양평이죠. 홍천은 여기에요. 강원도예요. 여기 있다가 북한군이 일로 내려오면은 즉시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홍천은 여기에요. 여기 춘천에서 남쪽으로도 좀 가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지역 자체가 동부전선
소속이에요. 11기보사는. 그러니까 여기가 그만큼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남양주시나 이제 양주시가 더욱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북한군이 서울에 침투하기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문재인 정권이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통합을 하는 그 이유를 갖다 대는 게 병력 자원이 줄어서 그렇게 됐다 하는데, 병력 자원이 줄면 다른 병력을 줄여서라도 존속시켜야 할 사단을 없애는 조치라는 의견들이 우세합니다. 미군이 현재 문재인을 통해서 북한으로 정보 유출될 위험, 그리고 한국군과의 합동훈련 미비로 인해서 나중에 합동작전을 펼칠 시 이제 사상자 발생 위험 증가를 이유로 지상군, 특히 이제 기갑부대의 교대 배치를 늦추는 걸로 감축의 효과를 낼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건 이미 이야기했죠.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에 주둔하는 주한 미 2사단의 핵심 항공부대인 아파치 부대가 지난해 이제 한국 주둔 붙박이군에서 순환 배치군으로 전환된 것으로 4일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아파치 헬기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적군의 탱크, 장갑차 등을 파괴하는 것에 있죠. 특히 이제 그 지상군과 연계 작전을 할 때, 특히 기갑부대랑 연계 작전을 할 때 더욱더 그런 역할을 많이 맡게 됩니다. 대신 이제 미국 국방부는 12호 전투항공여단 소속 제4대대를 한반도에 새로 투입하면서 아파치 전력 체제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 대대는 이제 아파치 공격 헬기 최신형인 AH-64E 아파치 가디언과 이제 무인 정찰기 RQ-7 섀도우를 함께 전술 운영하는 중공격 정찰 대대입니다. 이거는 이제 문화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아파치 숫자가 뭐 그렇게 준 것 같지도 않고요. 겉으로 보면 업그레이드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제가 밀떡이 아니라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 밀떡들이 안 다뤘는지.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문재인 정권이 간첩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아마 그게 조심스러워서 이야기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미 2사단은 이제 한국군과 합동작전을 통해서 북한 인민군 남침 시 이의 진격을 최대로 지연시키면서 미군 보충부대가 올 시간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주둔해 있다고 합니다. 즉 미군은 한국군과 합동작전을 포기했어요. 아까 말한 이유죠. 정보 유출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합동훈련을 못해서 합동작전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개죽음, 그러니까 아군끼리의 오인사격에 의한 죽음이나 그런 것이 이제 증가하죠.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생하는 미군의 사상자를 갖다 최소화한다. 이게 덧붙여서 이제 문재인이 한강 하구 해도를 북한에 넘겨줬죠.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만약 전쟁 상황이 되면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생명도 생명이지만 수도권 지역 예비군들의 방탄조끼 역할을 해줄 부대들의 층이 상당히 얇아진 셈이에요. 그대로 북한 정규군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 사람들 앞을 막아줄 사람들, 기갑 부대들이나 그런 것들이 층이 확 줄었잖아요. 게다가 문재인이 수도권으로 오는 그 탱크 방어 시설 그거 다 치워버렸잖아요. 지금 완전 어서 오세요잖아요. 어서 오세요. 문재인과 김정은이 건재한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수도권 예비군 병력에서 상당한 사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희생당하지 않을 숱한 젊은 남자들이 죽는 상황의 전개가 예상됩니다. 민방위나 민간인들 희생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지금 생각해야 돼요. 문재인은 당신 생명을 벌레만큼도 생각 안 합니다. 이걸 언제나 깨달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벨, 공유 부탁드립니다.